고등학교 때 지식이 조금 있는 지식을 가지고서 구성을 하는 연습이 됐던 사람들이 대학에 들어갔을 때 지식이 쏟아져 들어오면 그걸 또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그 능력이 키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식만 객관주의적으로 계속 가버리면 대학 들어가가지고 그냥 따라가는 거, 이해하는 건 해도 그 이상의 구성이 안 된다는. 우리 아이가 세상을 익혀가는 그 과정이 어떤 과정으로 자신을 쌓아가고 있는지를 부모님들께서 한번 좀 생각해보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. 인지 전문가시잖아요. 아이들 연령에 맞춰서도 객관주의적인 학습이 필요할 때가 있을 거고 구성주의 학습이 필요할 시기가 따로 있을 것 같거든요. 시기적으로 비율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. 전혀 세상에 대해서 모를 때는 기본적인 틀, 비계 같은 것을 설정해주고 이 안에서 범위가 좀 좁아지겠죠, 처음엔. 그러면서 거기서 이 아이가 점점 세상을 알아가면서 능동적으로 뭔가를 참여하고 자기가 발전시키고 생각이나 자기의 사고를 확장시킬 수 있는 나이가 되면 그 조금 더 구성주의적 학습을 더 많이 열어두고, 어리다고 해서 뭐 진리를 교육한다, 저는 그건 좀 반대고 어릴수록 조금 더 구성주의적 방식이 좀 많이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사고가 과하게 확장되면서 사고뿐만이 아니고 행동까지도 확장되는 시기가 있어요. 한 7, 8세부터 시작해서 이때부터는 구체적 사고 단계가 올라가긴 하지만 행동이라든지 사고방식이 과하게 멀리 갈 때가 있거든요. 그럴 때 이제 그때 도덕 규범하고 사회적 규범을 가르치잖아요. 7세, 8세부터. 끄집어 앉혀놓는 거구나. 그때부터 이제 뭐 신호등이 어떻게 되면 가야 되고 뭐 책상 위에 올라가면 안 되는 거고 남의 집 물건을 가져오면 안 되는 거고 이런 식의 규율들. 3, 4세는 저 집에 있는 걸 내가 예뻐서 가지고 왔는데 뭐가 문제지? 이거 예쁘잖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런 전달이 힘들기도 하고 좀 더 지나면 프로이드식으로 말하면 자아와 초자 간의 불균형이 있거든요. 초자가 약한 상태고 자아가 강한 상태거든요. 그때는 객관주의적 학습으로 초자를 좀 길러줘야 되는 거죠. 그래서 아이들이 7, 8세에 처음 남의 물건을 훔쳐 가져온 거예요. 자기는 장소 이동을 한 거지, 본인은. 그치. 좀 더 지나면 살짝 의도를 가지고 조금 더 지나면 의도를 가지고 가지고 오는 도둑질이 되는 거죠. 그렇죠. 그래요. 그때가 7세, 8세, 9세가 한 번쯤 누구 걸 가지고 와서 엄마한테 되게 혼나거나 그럴 때가 좀 늦는 애들은 5학년, 6학년 때 그러기도 하고. 이게 아스퍼거가 있는 성인 중에는 장소 이동을 계속 성인이 돼서도 이게 뭐가 문제지? 그냥 같이 쓰는데 저런 객관주의적 진리가 안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. 그들의 바운더리에 그 네. 방탄유리벽 같은 게 있거든요. 그분들이 그 방탄복 같은 걸 입고 있는데 거기에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. 그래서 좀 강하게 과하게 넣어야 될 분들이 계시고 또 그냥 일반적으로 너무 규율을 잘 흡수하는 애 같은 경우는 그렇게 과하게 할 필요도 없거든요. 그래서 비율적으로 조정해 가지만 아이들이 이제 추상적 사고가 발달되는 초등 고학년부터 시작해서는 저 구성주의 비율이 확 커져야 되는 거죠. 그래서 자기 지식을 어떻게 구성해서 차곡차곡 쌓아나가서 이걸 세상과 연계해서 확장해서 이걸 응용하고 맞아요.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, PBL 개념까지 이해할 수 있냐 없냐, 그런 능력을 길러가야 되는데 이제 이게 좀 이해가 되는 게 우리나라 학습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때까지 지식 중심, 객관주의적으로 가다가 대학 때부터 구성주의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안 해요. 그렇죠. 대학에서도. S대 대학원을 갔더니 깜짝 놀랐어요. 똑같이 수업을 하더라고요. 아, 그런가요? 네, 깜짝 놀랐던 적이 앞에서 불러주시고. 필기 똑같이 하시고 몇 년 된 노트 그대로고 대학원인데. 근데 미국 교육을 보면 고등학교 때까지가 굉장히 구성주의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. 뭔가 특별히 지식을 많이 가르치는 느낌이 없어요. 그러다가 대학을 들어가면 그때부터 지식을 왕창 집어넣어요. 그래서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논다라는, 사실 놀진 않아요. 취업 준비를 할 뿐이지. 그런데 미국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실제 필요한 지식들을 그때 집중적으로, 이건 퍼센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. 안 한다는 게 맞아요. 아니라 그런 게 훨씬 강한 걸 보면 어렸을 때가 객관주의고 나이가 들었을 때가 구성주의라는 말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.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고3까지 있다가 대학교 갔을 때 인문학이나 철학이나 뭐 이런 인문계열 쪽이나 예술, 뭐 미학 이런 쪽에는 어쩔 수 없이 저 구성주의적 능력이 없으면 그 과제들을 해결해내기가 쉽지는 않을 거야, 아마. 근데 공대도 비슷해요.
그냥 공식만 잔뜩 외워두는 객관주의적 방식에 익숙했던 애들이 대학 들어가서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본 적이 있거든요. 명문대 최고 학부에 최고과에 거의 1, 2등을 다투시던 분이에요. 근데 논문은 못 써요. 다른 사람 논문 분석하는 능력은 탁월해요. 지식을 엮어서 새로운 걸 만드는 게 안 되는 거예요. 그게 저 객관주의적 학습에서는 지식을 소비하는 지식 소비자가 되어 있고 저 구성주의는 지식을 재창조하고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래서 그분이 아마 맞아요. 그래서 고등학교 때 지식이 조금 있는 지식을 가지고서 구성을 하는 연습이 됐던 사람들이 대학에 들어갔을 때 지식이 쏟아져 들어오면 그걸 또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그 능력이 키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식만 객관주의적으로 계속 가버리면 대학 들어가가지고 그냥 따라가는 거 이해하는 건 해도 그 이상의 구성이 안 된다는. 대학 교육에서 자기 생활이라든지 자기 진로라든지 이런 게 연결이 안 되면 아이들이 굉장히 방황하고 힘들어할 것 같더라고요. 맞아요.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를 넘어갈 때도 상당히 힘들어지고 우리 아이가 세상을 익혀가는 그 과정이 어떤 과정으로 자신을 쌓아가고 있는지를 부모님들께서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.